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우주론 제7장 전자, 뮤온, 타우 중성미자와 이제 중력, 광자, 글루온 질량을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 뮤온 중성미자하고 타우 중성미자 이 두 개는 이미 질량이 정확히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18.2라고 써 있는데 또 15.5라고 써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15.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의 계산의 정답 15.5. 근데 문제가 전자중성미자 질량이 아직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측정 장비가 딸리는 거죠. 전자중성미자 질량 얼마냐? 네, 이것이 또 역시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톤, 포톤, 글루온 이 질량이 0이다. 글루온 질량 0이다. 포톤 질량 0이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 글루온, 포톤, 그래비톤 이 세 개 질량이 존재한다. 이 세 개 질량을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로그타원 방정식과 우주의 변화를 제가 설명을 할 때 만물은 타원 방정식으로 작동을 한다. 이 타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4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4개 중에서 자 0차원에서 턴을 한다. 이렇게 제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0차원에서 턴을 한다. 이게 이제 정답인 거죠. 그래서 벌써 미지수 하나를 제가 구했고요. 그 다음 6차원 제6장에서 공간의 차원을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전자 질량, 뮤온 질량, 타우 질량은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풀면은 우리 공간의 차원은 6.00108 차원이다 라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A 값과 Q 값을 이미 계산을 한 겁니다. 0차원에서 턴을 해야 한다. 0차원에서 꼭 시점을 이룬다. 중점은 6.00108 차원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만 찾으면 나머지 두 개만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면 모든 것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4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4개. 네, 이미 타우 중성미자의 질량은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할 때는 15.5가 아니라 15.494 이거 15.5랑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15.494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5.5랑 똑같죠.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동영상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이 4가지 힘을 통합해 보자. 네, 거기서 이 4가지 힘을 통합하는 과정 중에 이것이 맞기 위해서는 타우 중성미자의 질량은 15.494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측정이 15.5입니다. 15.5나 15.494나 같은 얘기죠. 자, 조건 하나가 주어졌다. 조건 두 번째, 뮤온 중성미자의 질량이 170kg 일렉트론 볼트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결국 170kg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면 170점 띵띵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또 정확히 측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5자리까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5째 자리까지 주어져야 보다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70kg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라 170점 띵띵 kg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뮤온 중성미자 170, 타우 중성미자 15.5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거기서 2개가 주어진 거죠. 거기서 바로 우리 우주의 중점은 6.00108 차원이다. 3개 주어졌고요. 여기서 0차원에서 꼭 지점을 형성한다. 4개 주어졌습니다. 벌써 이미 다 계산이 돼버린 거죠. 타우 방정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러면은 그럼 4차원은 얼마냐? 0.15331 일렉트론 볼트라고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0.15가 맞는 값이냐? 현재 물리학에서 전자 중성미자의 질량은 0.1, 0.1에서 0.3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1에서 0.3, 0.1533. 네, 이거 아주 물리학과 근사한, 물리학과 거의 일치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 중성미자 질량 0.0.153 일렉트론 볼트다. 바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뜻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글자를 많이 이렇게 써놨죠.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은
제5장 로그 타운 방정식과 우주의 변화. 여기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이것이 지금 이 타원을 계산을 한 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입자를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작은 입자가 바로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의 변화랑 똑같은 것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여기를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장. 그 다음 이제 곧바로 진동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말이에요. 노말이라는 것은 이제 얌전히 있는 입자. 근데 이것이 이 얌전히 있는 것이 막 진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저번 동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얌전히 있어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점프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입자가.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죠. 우리는 고유 질량에 익숙해 있는데 그 고유 질량이 아니라고. 3세대 양자 공간의 압축 강도가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입자가 질량을 왜 갖습니까? 입자가 질량을 갖는 이유는 그 입자 자체가 질량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3세대 양자 공간의 압축 강도가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막 공간을 돌아다녀요. 여기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 3kg을 가져요. 근데 얘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으면 얘가 여기 3kg였잖아요. 3kg. 4kg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점프했어요. 5kg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막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점프 하면은 그곳에 평균 질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평균 질량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라. 곱하기로 계산을 해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 지금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아무도 없을까요? 더하기가 아니라 3kg 더하기 4kg가 7kg 아닙니까? 근데 왼쪽 그림이 아니고요. 오른쪽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3kg 더하기 4kg가 7kg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시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3m 더하기 4m는 7m인데 이게 어떻게 7m입니까? 이게 누구라도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서 이거 5m다. 자, 이거는 누구라도 7kg이라고 답변을 하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양자역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씨름하면 그 누구도 양자역학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3kg하고 4kg 입자를 섞었어요. 자, 섞어보자. 몇 kg입니까? 7kg이 아니라는 겁니다. 곱하기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요 두 개 섞으면 12kg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겁니다. 이거 초등학교 산수 아닙니까? 더하기를 곱하기로 만들 수 있는 양자역학 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양자역학에서 이제 입자 방금 표준 모형을 계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수식을 풀어냅니다. 그래도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지금 입자 물리학에 뭐 종말이 다가왔다? 뭐 또 여러 가지 몇 개 증거가 있습니다. 계산이 될 수가 없죠. 아니 이거를 더하기를 어떻게 이 수식을 이용을 한다고 한들 곱하기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진동현상. 여기가 이제 얌전하게 있는 겁니다. 노말, 표준 질량이에요. 근데 얘가 점프를 한다는 겁니다. 막 질량이 변해버려요. 고유 질량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타원 방정식에 대해서는 제가 제 5장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렸고요. 자, 이 두 개를 잡고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면 일단 여기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또 나와요. 타원 방정식이 두 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타원 방정식이에요. 로그 스케일. 여기는 매우 작은 타원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 질량은 얼마였습니까? 0.153이었죠. 요게 0.153 표준입니다. 원래 전자 중성 미자의 질량은 0.153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런데 그 전자 중성 미자가 점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걸로 바뀌어요. 요걸로 187.5kg 일렉트론으로 바뀝니다. 질량이 변화됩니다. 요것이 또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중성미자가 이 전자중성미자가 13.60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질량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이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죠. 이것의 발견으로 노벨상 두 사람이 수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물리학에서 아직까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게 점프 막 이것을 이제 진동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계산은 이거 단순히 평균 내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곱하기 평균으로 하라고. 곱하기 평균. 그것이 곱하기 평균은 로그 하브 평균. 곱하기는 로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것과 요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요 두 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것과 이것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0.153, 15.49. 이렇게 0.153과 15.49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요것도 만들어지고 요것도 만들어져요. 이것도 또 진동 현상을 겪는다는 겁니다. 원래 표준이 뮤온의 표준은 170kg 일렉트론 볼트였죠. 요겁니다. 요거. 원래 표준이 요거예요. 뮤온 중성 미자의 질량은 170입니다. 원래 이게 표준인데 얘가 또 점프를 해요. 이렇게 점프. 그래서 13.57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질량이 바뀌어 버립니다. 또 얘가 또 점프하겠죠. 이렇게 점프. 그럼 0.1017 전자 중성 미자보다 더 작아지네요. 뮤온 질량 0.1017로 점프 막 이렇게 점프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것이 뮤온 중성 미자 진동 현상. 자,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얘가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또 얘가 만들어집니다. 요것이 이제 일렉트론 뮤온 타우 중성미자의 표준입니다. 표준인데 역시 또 점프를 하겠죠. 점프 막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타우 중성미자의 진동 현상이 되겠습니다. 타우가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가장 무겁습니다. 타우 중성미자가 가장 무거운데 점프를 하면은 여기서 가장 가벼운 게 돼버리네요. 0.1014로 변화됩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가볍겠네요. 0.0891. 여기서 가장 가벼운 거는 여기네. 0.0891. 결국 이게 타우죠. 이렇게. 점프. 그래서 이쪽이 노말, 표준 질량. 이쪽의 평균이 진동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3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여기가 노말. 노말은 소문자로 제가 썼고요. 오실레이팅, 진동은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는 노말 질량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진동 질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성미자 3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싹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중력자, 광자, 글루온을 또 제가 계산을 해내야죠. 이것입니다. 차트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자면 제 6장에서 제가 또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요거예요. 요게 노말, 표준. 얌전히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막 진동을 해요. 요거 질량이 아까 막 진동을 한다는 거.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거 세 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준과 요렇게 이거 세 개의 질량, 진동 질량이 되겠습니다. 일단 표준만 구하면, 이것만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깔끔하게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요 표준 요 세 개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역시 매우 쉽습니다. 이미 제 6장에서 제가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즉, 요거의 질량을 제가 계산을 했죠. 그 질량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 6장에서 제가 이거 질량을 노말이라고 써있죠. 노말 표준 질량을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요거의 질량은
네. 요거의 전체의 질량이에요, 요게. 로그 질량. 전체 질량에, 전체 질량 이미 계산을 다 여기서 했죠. 여기서 이미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이거 계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빼기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빼기 이거. 아주 쉽게 그래비톤 질량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포톤 질량 어떻게 계산되느냐? 당연히 전체 질량 6장에서 계산했죠. 요거죠. 요거 4.435 요거 전체 질량 빼기 방금 제가 이거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계산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죠. 170kg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 빼기 중성미자 하면은 포톤 질량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루온은 글루온 역시 제가 구했죠. 전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방금 제가 이거를 구했잖아요. 빼기 하면 되죠. 빼기 하면 글루온 질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비톤, 포톤, 글루온 질량 모두 다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계산 공식이 이제 이와 같이 테이블 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비톤 2.492의 음수 10승이라는 겁니다. 요거 결코 그래비톤 질량 측정 못하죠. 음수 10승이에요. 음수 10승. 음수 10승. 네, 1 일렉트론 볼트도 지금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1 일렉트론 볼트도 측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음수 10승을 어떻게 측정을 하겠습니까? 이건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비톤, 중력자 질량은 결코 측정 못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광자 질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자 질량 0.160 일렉트론 볼트라는 겁니다. 광자 질량. 이것도 현재 실력으로는 또 측정을 못 하겠죠. 왜? 1 일렉트론 볼트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1보다 작잖아요. 측정을 못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바로 발생합니다. 광자의 질량은 0에 가깝다고. 근데 이거는 0.16이잖아요. 0.16은 0보다 훨씬 큰 겁니다. 정확히 0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런데 앞동 영상에서도 제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광자하고 빛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제4장 양자 공간과 질량의 근원. 그러니까 질량을 누가 부여하냐는 거죠. 입자가 자기 스스로 질량을 갖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공간에 빠졌냐, 어느 공간에 빠졌냐에 따라가지고 질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광자 있잖아요. 광자도 어느 공간에 있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양자 공간에 있으면 광자가 질량을 갖는다는 겁니다. 특히 광자가 이제 베타 계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스프링을 보시면 스프링이 압축 강도가 엄청나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스프링의 압축력이. 그 스프링의 압축력이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자는 질량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광자가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튀어나왔어. 요렇게. 이게 동그라미로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 양자 공간 속에 빠지면 동글동글해지지 않겠습니까? 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탈출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스프링 속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져 가지고 파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파동으로. 자, 이 파동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죠. 파동에. 왜냐? 자, 다시 양자 공간이 질량을 부여하는 겁니다. 양자 공간. 근데 이거는 양자 공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파동은 우리 공간을 막 직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압축력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간은 여기 동글동글한데 요 속에 빠져야 압축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그 압축력 때문에 광자가 질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빠지면 우리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나타났다면 이거는 입자로 있을 수가 없죠. 모양 자체가. 그래서 파동으로 펼쳐지면서 우리 공간은 압축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자의 질량이 거의 0으로 변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광자하고 빛하고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자란 요 양자 공간 속에 빠진 입자예요. 질량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빛은 우리 공간에 나타나는 파동입니다. 질량이 거의 0에 가깝죠. 그런데 그거는 둘 다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입자잖아요. 입자는 양자 공간 속에 빠진 놈입니다.
그 양자 공간성에 빠졌기 때문에 질량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0이 아니라는 겁니다. 0.16 일렉트론 볼트. 그래비톨은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작고, 자, 그럼 글루온은 조금 크겠죠? 글루온의 질량은 114.7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114.7. 아, 이것도 작긴 작은데 측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력자, 광자, 글루온 다 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거 역시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해서 이와 같이 그 질량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예.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제 5장, 제 6장 공간의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하였듯이 이거지. 그래서 이거 다 구한 거죠. 네. 기본 입자 6개만 구하면, 이제 이것만 구하면 모든 것이 다 계산된다. 그래서 힘이 뭡니까? 힘이 요것이 그래비톤이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진동한다? 네, 이거죠. 이 질량 방금 제가 구했습니다. 차트로. 광자, 네, 이겁니다. 광자가 진동을 합니다. 이것이 전자기력이에요. 이것이 양력, 전자기력. 자, 요거 글루온이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이것이 강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 역시 입자이고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세 개는 서로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이 됩니다. 그 통합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또 숫자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좀 살펴보면 0.15 일렉트론 볼트, 0.12 일렉트론 볼트, 또 이 숫자들이 물리학 논문을 뒤져보면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정답을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 뭐 누가 맞는지 정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듯이 전자중성미자의 표준 질량은 0.15 일렉트론 볼트다. 저는 0.153까지 정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5 네, 0.15 이것이 전자중성미자의 표준 질량입니다. 0.15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논문도 많이 있죠. 네, 또 어떤 논문에서는 0.12 일렉트론 볼트 정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네, 신뢰성 있는 논문. 자,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들 요거잖아요. 요거 요렇게 총 몇 개? 7개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가장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혼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전자중성미자가 정확히 뭐냐? 야, 전자중성미자가 뭡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전자중성미자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자중성미자는 정확히 요겁니다. 요건데, 아니, 숫자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0.15, 0.15, 0.10. 숫자가 전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전자중성미자일 것이다. 평균을 내볼까요? 그 숫자의 평균. 네, 이렇게 제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평균을 냈습니다. 네, 0.123 일렉트론 볼트. 네, 이렇게 평균 내면 안 되고, 이거를 로그로 바꿔가지고 로그 평균을 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네, 정확히는 이제 0.12 일렉트론 볼트죠. 0.12.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0.12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논문도, 신뢰성 있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게 0.12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정답은 요거라는 겁니다. 요거. 요게 정답이라는 거죠. 0.15. 이렇게 계산하면 0.12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논문에서는 뭐 0.08, 이게 훨씬 더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여기 0.0891 가장 작네요. 0.15보다 더 작습니다. 이것도 야간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전자중성미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타우 중성미자가 점프한 겁니다. 진동한 겁니다. 이거는. 제 6장 동영상에서 모든 것은 이렇게 운동 상태와 정상 상태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방금 제가 문제를 푼 거는 이렇게 운동 상태를 문제를 푼 겁니다. 즉 운동 상태라는 거는 막 중성미자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거의 빛의 속도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성미자가. 자, 그러면 또 그 중성미자를 멈춰 보십시오.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예,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멈춘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표준 모형에서 여기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업, 참, 탑,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W 보선, G 보선 이것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멈춘 거예요. 멈춰 있는 중성미자들의 조합. 자, 그럼 이거는 물리학에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중성미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성격이 다른 거죠. 제가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다운커크를 이룬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여기 있는 질량 요거 있죠. 네, 요거는 운동 상태예요. 운동 상태 중성미자. 여기는 정상 상태 멈춰 있는 중성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다르고 이것과 이것은 질량이 다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자, 힘을 생각해 보시죠. 힘이 멈춰 있습니까? 힘이 작용을 합니다. 힘이 멈춰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힘은 운동 상태로 어마어마하게 빛의 속도로 힘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측정이에요. 측정 여기 됐죠. 측정값 170. 얘가 요거랑 같다는 거죠, 지금. 얘하고 왜? 운동 상태를 측정을 했고요. 힘은 운동 상태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멈춰 있는 정상 상태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두 개만 주어지면 모든 것이 계산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는 운동 상태입니다. 빛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측정을 했어요. 그럼 멈춰 있는 중성미자 질량 얼마입니까?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측정할 수가 없죠. 중성미자,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중성미자를 어떻게 멈춥니까? 멈춰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거를. 결국 이거는 다른 걸로 역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즉, 계산이 매우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운동 상태일 경우에는 측정값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측정값이. 그런데 정상 상태에 멈춰 있는 경우에는 이거 모릅니다. 알고 있는 값으로부터 문제를 거꾸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값이 바로 양성자 질량 938.3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측정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성자 질량을 거꾸로 문제를 막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양성자가 멈춰 있습니까? 운동하고 있습니까? 양성자 멈춰 있죠. 네, 멈춰 있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멈춰 있는 타우 중성미자 질량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10장 양성자 중성자 설명할 때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멈춰 있는 광자. 네, 광자를 멈춰보자. 광자가 멈춰집니까? 네, 그러니까 멈춰지지 않으니까 측정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서 문제를 푸느냐? 네, 지보선 값은 91.1876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거의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지보선으로부터 문제를 거꾸로 풀어요. 거꾸로 풀면은 네, 여기 뮤온 중성미자 질량이 계산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11장 동영상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쿼크 질량을 계산해 보자 할 때 제가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두 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개를 이제 계산을 했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 두 개만 계산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계산한 값이 스테디, 멈춰 있는 타우 중성미자는 15.493 메가 일렉트론 볼트고요. 멈춰 있는 광자가 아니구나. 뮤온의 질량은 165.79 킬로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앞에 거랑 좀 비교를 하자면 근데 여기는 15.494였네요. 15.494. 움직일 때는 멈춰 있을 때는 15.493. 네, 질량이 눈곱만큼 줄어들었네요. 근데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자, 움직여요. 움직이면은 질량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질량이 크다. 자, 멈춰 있다. 멈춰 있으면 질량이 작아야죠.
자, 그런데 15.494, 15.493 눈곱만큼 질량이 작아졌네요. 자, 그 다음에 뮤온이 운동을 한다. 170. 네, 멈춰있다. 네, 165.79. 네, 질량이 좀 줄어들었네요. 이번에는 전자 중성미자. 자, 움직인다. 거의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 네, 0.15. 멈춰있다. 네, 0.13. 네, 질량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질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질량이 줄어든 폭이 크고요. 많이 줄어들었고, 여기는 거의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이유가,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를 타우 방정식 혹은 포물선 방정식의 특성상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줄어들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6차원에서는 거의 변하는 게 매우 작죠. 근데 그 변화의 폭의 특성상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변화가 더욱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즉, 우리 세상은 지금 여기입니다. 3차원. 네, 3차원에서 어미양자홀. 이 어미양자홀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거죠. 여기. 4차원. 4차원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5차원은 중간 정도로 영향을 미치겠죠. 6차원은 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죠. 그러니까 6차원의 영향은 거의 조금밖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멈춰있는 중성미자 질량을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순환 방법법으로 매우 어렵게 구해지며 저 뒤에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커크까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양성자도 해석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석이 되어야 이것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거는 동일한 논리, 앞에 거랑 동일한 논리에 의해 가지고 멈춰있는 중력자, 멈춰있는 과항자, 멈춰있는 글루온의 질량이 이제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6개만 주어지면 만물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정상 상태를 계산을 해야 되고, 운동 상태를 계산을 해야 되고, 정상 상태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한 6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전자 질량, 뮤온 질량, 타우 질량 주어졌고요. 3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뮤온 질량은 170kg 일렉트론 볼트로 측정이 되었다. 물론 여기서 170점 띵띵까지 주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하간 170.00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네, 4개. 자, 타우 질량은 15.5로 주어졌지만, 여기 15.5도 그게 아니고 중력입니다. 중력값. 이거는 15.5는 좀 불안정해요. 숫자가. 15.5 띵띵이 반드시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력값은 정확하거든요. 5.906, 네, 이해 음수 39. 이 중력값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 중력값을 또 거꾸로 풀어요. 문제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 타우 값이 15.494로 역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개를 구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주어졌습니다. 1개가 더 주어져야 돼요. 그것이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의 그 크기는 137.036분의 1이죠.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우주상수 전부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암흑에너지까지 제가 다 계산을 했죠. 그래서 6개, 하나, 둘, 셋, 넷, 5, 6. 이 6개만 주어지면 모든 것이 다 계산된다. 그런데 이거는 운동 상태의 특징이고, 자, 그러면 힘, 양력, 전자기력, 강력은 힘입니다. 힘. 그건 운동 상태죠. 힘은 항상 운동하는 겁니다. 힘이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은 항상 운동하죠. 근데 이제 그 힘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강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운동 상태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을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의 되느냐? 계산은 되죠. 계산은 되는데 실제 측정치하고 약간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그 지금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이 막 그 쿼크가 막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까? 멈춰 있잖아요. 양성자 속에 좋게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이지, 바텀을 계산할 때는 이쪽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정상 상태. 역시 정상 상태 역시 6개만 주어지면 모든 것이 계산된다. 그래서 전자, 뮤온, 타우 질량 이렇게 3개 주어졌죠. 네, 여기서는 이제 앞동영상에서 제가 이것 3개랑 이렇게 같다고. 네, 그것이 전자, 뮤온, 타우의 특징인 것 같다고. 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고요. 거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프로톤, 양성자 질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 질량을 거꾸로 풀어요. 거꾸로 막 이렇게 풉니다. 자, 풀어보자. 거꾸로 막 이렇게 풀어요. 풀면은 타우 중성미자 질량이 15.493으로 나와요. 이쪽에서는 15.494였죠. 네, 15.493으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지보선. 네, 지보선을 거꾸로 풀자. 네, 이렇게 막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뮤온 중성미자 질량이 165.79kV로 계산이 됩니다. 움직일 때는 빛의 속도로 움직일 때는 170이고요. 멈춰 있을 때는 165.79죠. 물론 이제 멈춰 있다라기보다도 이것이 입자를 이루는 거죠. 입자를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과 같이 이것이 이제 입자를 구성을 합니다. 그 입자 자체는 멈춰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기 스트롱 포스가 이제 또 따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만 있으면 또 만물이 풀어집니다. 만물이 풀어지는데 사실 여기 이거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또 마지막 판단해야 될 게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우주적으로 막 빛의 속도로 막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멈춰 있습니까? 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빛의 속도로 막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주에서 가만히 멈춰 있습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우주가 지금 팽창을 하는데 뭐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 이쪽은 빛의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계산했던 암흑 에너지는 의미가 없는데, 근데 문제가 뭐야? 실험실에서 또 이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양력, 전자기력, 강력은 자연 상태에서 막 빛의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험실에서 이것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뮤오닉 수소. 네. 일반 보통 수소가 있고 뮤오닉 수소가 있습니다. 뮤오닉 수소가 바로 전자기력을 멈춘 겁니다. 실험실에서. 그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이것도 필요하고요. 실험실에서.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답은 몇 개입니까? 답은 항상 2개가 나옵니다. 왼쪽 답 하나 나오고요. 오른쪽 답 하나 또 나옵니다. 답은 2개가 나온다. 그것이 제10장 양성자 제가 설명을 할 때 양성자 반지름 퍼즐 문제입니다. 양성자 반지름이 2개로 측정이 된대요. 네, 하나는 0.8751 측정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0.8414 이렇게 양성자 반지름이 2개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답은 2개로 나온다고. 0.875 이게 자연적 답이에요. 자연 상태에서의 답입니다. 그럼 0.8414는 네, 이건 뮤오닉 수소. 방금 제가 설명했죠. 뮤오닉 수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자기력을 멈춘 겁니다. 전자기력을 멈추니까 반지름이 이쪽이 커요. 전자기력을 멈춰버렸습니다. 반지름이 줄어들죠. 운동 상태, 정상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자, 뮤, 타우 질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6장에서 설명했듯이 자, 이것이 모두 다 계산이 됐죠. 방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최종적인 답이 당연히 이게 나와야죠. 이게. 네, 그래서 전자, 뮤온, 타우 질량이 역으로 또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걸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풀어가지고 이것을 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을 다시 밑으로 풀면 당연히 이것이 나와야죠. 이건 방금 설명했던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의문점.
제 6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자, 운동 상태, 막 빛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분명 다르거든요, 이게. 운동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요거 전자, 뮤온, 타우, 전하를 갖는 전자, 뮤온, 타우는 운동 상태냐 정상 상태냐의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 6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제가 가장 큰 고민인데, 어쨌든 자, 측정을 해보자. 질량을 측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뮤오닉 수소 실험실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질량을 측정을 해보자. 그럼 측정기를 여기다 갖다 댈 거 아닙니까? 측정기를 갖다 대면 얘가 막 반응을 해요. 빛의 속도로 막 반응을 합니다. 측정기를 갖다 댔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전자의 질량은 운동 상태의 질량을 지금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10.999가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했죠. 아니, 멈춰있는 질량을 측정을 하라고. 그럼 멈춰있다는 말은 측정기를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되죠. 측정기를 여기다가 갖다 대면은 바로 운동 상태가 돼버리는데, 자, 그래서 멈춰있는 전자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그거 어떻게 측정하죠? 측정기를 갖다 대야 측정을 하죠. 그 측정기를 갖다 대면 그건 운동 상태가 돼버리는데, 네. 그래서 멈춰있는 전자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5장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측정기를 갖다 댔어요, 여기다가. 측정기를 갖다 댔는데, 그럼 얘가 막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량이 변해요. 얘가 막 질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질량이 증가한 만큼 제 생각에는 이 질량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측정기를 안 갖다 댔다. 그러면 얘가 다시 복원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원되죠? 그럼 질량이 줄어들겠죠? 질량이 줄어든 만큼 다시 얘가 질량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증가한 만큼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증가하고, 이 말은 결국 같다는 거죠. 총질량은 운동 상태든지 정상 상태든지 이거 같은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최종적인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즉 제 생각에는 이 질량과 이 질량이 달라야 하는데, 저는 같다라고 판단이 들며, 이렇게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모든 것을 계산, 이것이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거의 근원에 가까운 숫자들입니다. 물리학값과 거의 0.1% 이내, 1% 이내로 물리학값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멈춰있는 전자, 멈춰있는 뮤온, 멈춰있는 타우, 그 계측기를 갖다 대지 말라고, 계측기 설치하지 말고 측정하라고, 이렇게 같을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자, 뮤온, 타우, 중성미자, 그 다음에 중력자, 광자, 글루온, 이거 총 6개 아닙니까? 이 6개만 알면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된다. 제 3장 표준 모형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 6개만 알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계산이 된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